요즘에 팬데믹 코비드19로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게 몇 년째죠, 이게? 근데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지금 팬데믹이. 흔히 팬데믹이라고 하면 이런 바이러스의 경우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선순환? 서로의 선을 공유하는 세상, 서로 선이 팬데믹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선이 팬데믹이지만, 사실 저를 포함한 오늘 나온 모든 발표자분들이 공통된 하나의 주제는 글로벌 시티즌십, 즉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인터넷에 사전적인 의미부터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 시민 의식은, 즉 글로벌 시티즌십은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국가나 장소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철학과 감각을 가지고 세계 일원이 되는 것과 함께 오는 권리와 시민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네. 저에게는 이 사전적 의미가 구성원이 모두가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계 시민 의식이 부족했던, 즉 필요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사진은 작년 7월 미국 사진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낸 Americans want to be free to be stupid 라는 기사에 실린 사진이었는데요. 기사는 미국의 노마스크 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등의 노마스크 시위 주축이 되는 주들이 당시 매일 신규 감염자 수를 갱신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로써 많은 경제 계획의 일정을 번복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사인데요. 이런 사진과 기사를 봤을 때 다들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당시 한국에서도 이런 뉴스 많이 나왔죠. 거의 매일같이 막 미국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시위를 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읽고 당시 미국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시민의식의 수준이 선진국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들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질환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인다? 자신의 일시적인 편안함과 정치적 신념을 내세우면서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시키고 목숨을 잃을 확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다? 네, 저로서는 막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집단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 국민의 자유와 개별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치 이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견이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막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업방해나 폭행 등을 저지르는 게 도덕적으로 옳을까요, 이게? 자유를 내세우면서 마스크를 벗었지만 자신으로 인해 주변의 지인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감염시킬지도 모르는데 그게 진짜로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영원히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족쇄가 자신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간의 도덕적 관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한창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가 심화됐던 2020년 7월과 대선 직후인 11월에 미국 내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시위 이후로 생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죄책감으로서 진짜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단 코비드19 사태와 노 마스크 시위 말고도 개인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권리와 편의를 주장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지구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기준에서는 이런 행동들 또한 자신을 위해서는 혹은 자신의 단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개인과 공동체 이익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의 예시, 그리고 제 의견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에서 보였던 세계 시민 의식이 부족했던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인간관계랑 도덕성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시로는 저를 드렸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직업상 바쁘셔서 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이라는 데인데 되게 시골이고 집은 네,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다시피 집이 되게 많이 낡았죠.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첫 삶의 터전 생활하고 자란 집은 이런 집이었어요. 그나마 아빠는 대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셔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뵈긴 했는데 엄마는 서울에 사셨어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되게 멀죠.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뵀고 제가 실제로 기억하는 엄마랑 처음 뵌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 댁 근처에 시내에 있는 피자집에서 뵌 게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한테 엄마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예 처음 만났을 때도 그냥 막 엄마다 막 기쁘다 막 그러면서 무작정 기쁘기보다는 이분이 진짜 내 엄마가 맞나? 이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인가 하는 의심부터 들었어요. 네,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 아빠랑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고 이제 막 서울 올라왔는데 주변 애들은 막 유치원 때부터 다 친하고 1학년 때도 같이 지냈고 해서 다 친한데 이제 저는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제 촌티를 빼준다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고 막 염색해주시고 막 이것저것 해줬지만 사투리 쓴다고 막 촌티 난다고 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놀림 받았어요, 학교에서. 예, 도덕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막 뭐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혼자서만 아는 친구 없이 학년을 시작한 촌놈이 할 수 있던 거는 맨날 싸우는 거밖에 없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맨날 시골에서 오냐오냐 해주고 무서운 걸 모르고 잘하고 12월생이어서 주위 또래들보다 많이 작았는데 도성치도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싸우고 그래서 집에 와서도 혼나고 받고 학교에서도 혼나고 받고 근데 이렇게 많이 혼나고 받고 하면서 되게 스스로 참고 절제하는 법을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1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혼나고 3학년이 되기 직전에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혼나면서 배운 덕에 이제 저도 겉으로라도 착해 보였는지 3학년 때부터는 주변 애들이랑 많이 잘 지내기 시작했어요. 사진 보이시죠? 3학년 때 학예회 때 사진인데 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거의 없어지고 대외적으로 되게 착한 애로 여겼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대외적으로라고 했던 거는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한테 막 잘하고 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도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거겠죠. 네, 이렇게 밖에서 잘 지내도 집에 들어오면 맨날 엄마 아빠한테 뭐 거짓말 치고 게으름 피우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하면서 꾸준히 혼났어요. 맨날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혼났던 것 같아요. 밖에선 성실한 애로 보이고 집 와서는 이렇게 혼나고 있고 이런 잘못하고 있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집에서 혼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의아했어요. 얘가 왜 혼나지? 근데 저도 제가 잘못한 거를 주위에 막 굳이 알리고 싶진 않았죠. 뭐 잘못한 게 뭘 잘했다고 막 그걸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엄마 아빠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네, 완전 적반하장이죠. 네, 청소부 밥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학생 때까지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읽게 된 책인데 이 책 초반부에 주인공이 바쁜 회사 일과 가족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저기서 당연히 가족을 골라야지 왜 저런 거 고민하고 있어? 라고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생각했어요. 전.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이렇게 부모님 욕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내로남불이죠, 완전. 네. 제가 잘못은 다 해놓고 뭐 그에 합당하게 혼내셨을 뿐인데 저는 대래 밖에서 엄마 아빠를 그것도 우리 엄마 아빠 욕이나 하고 다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네. 당시에 워낙 많이 혼나기도 했고 저도 밖에서 나름 이미지 챙겨야 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이유에도 맞지 않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 좀.
맨날 그렇게 저는 막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혼난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니까 저는 이제 막 혼나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 반성한 게 없으니까 애초에. 밖에서는 그리고 제 이미지도 제가 이런다는 걸 아는 애들 사이에서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까운 가족을 욕하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좋게 보겠어요. 그쵸? 그러다가 우연히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엄마 귀에 들어갔나 봐요. 제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엄마 욕을 했다 하니까 막 당연히 막 어이없어 하셨죠. 혼나기도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이 혼났는데 그 이후로 부모님 욕은 안 했지만 신뢰관계가 많이 어긋났어요. 그 이후로. 이때 당시 엄마가 집 근처에 학원을 하나 운영하셨어요. 그때 저랑 오랫동안 꾸준히 같은 반에서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님을 욕하는 그런 나쁜 언행을 했을 때도 제 앞에서 그런 거 옳지 않다고 바로 말해줄 정도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런 일로 부모님한테 혼나고 난 쓰레기야. 난 왜 이런 짓을 하지?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저를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제 천천히 회복돼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 그 몇 년 동안 제가 했던 짓들을 막 생각을 하면 이제 아직도 죄송해요.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요. 지금은 이제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과 대부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네, 저는 저희 지금까지 인생을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로 여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가 이제 서울 막 올라오고 손놈이 이제 도덕적 기준이 아무렇게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로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싸우고 뭐 하면 막 욕하고 막 그랬던 때.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이제 좀 더 교육을 받아서 대외적으로는 이제 모두와 잘 지내는 듯 하지만 집 안에서는 제일 큰 문제였던 때.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극복한 지금이 저예요.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단순한 물리적 시간으로 알 수 있듯이 저희 도덕성은 어딘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있던 잘못되어 있던 때가 올바른 때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물론 한 인간이 한 일생을 살면서 막 도덕적으로 100%, 100%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줄 수 있는 거 당연히 노예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이 표준만큼 도덕적인 삶을 살았나 그동안 이라는 질문을 해도 저는 노라는 대답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도덕성과 인간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에는 저 스스로 돌아봐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덕도 없고 친구도 없고. 네. 이때 저를 되돌아볼 때마다 성악설이 진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애가 나쁜 짓만 골라 하는지? 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성악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전.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해서 그런지 겉으로는 성실하고 모두와 잘 지내는, 즉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되게 쿨한 모습이지만 집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맨날 혼나다가 밖에서는 부모님 욕이나 하고 다녔던 때, 그때 진짜 영악했던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고 나 있고. 그래도 당시에 나름대로 신경도 썼다고 또래랑 어른들을 포함한 외부인들 중에서 우호적인 관계였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여태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밖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을 대할 때는 단 진심으로 대해줬지만 오히려 저랑 피가 섞이고 죽을 때까지 같이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족을 언제든지 다시 멀어질 수 있는 친구나 선생님과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멀리한 저는 당시에 생각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때는 집에서도 충분히 교육받은 상태였고 학교에서도 똑같이 충분히 교육받은 상태였죠.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전혀 올바르게 써먹지 못한 거예요. 네, 도덕이 사전적인 의미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 기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계속 발전해왔지만 지금도 저 스스로를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생각하는 거 말고도 진짜 완벽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옛날보단 진짜 많이 바뀐 거지만 요즘에도 몇몇 규칙을 알면서도 안 지킬 때도 많이 있고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많으니까 가끔은 스스로를 위해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네, 이제 도덕성이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보이는 것과 같이 세 시기로 분류한 저희 삶에서 각각 가족과 외부인, 그 X가 가족이고 X가 외부인이고 Y가 가족이에요. 두 종류의 대상에게 보여줬던 도덕성과 그들의 관계를 임의대로 수치를 정해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저 스스로의 도덕성 수치가 높아질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연한 거지만 도덕성이 올라갈수록 인간관계도 정비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인간은 도덕성이 높은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명사회를 구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문명 안에는 각각의 계급들이 다 존재했고 개인마다 쌓아놓은 권력이랑 부의 수준이 다르겠죠. 네,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렸을 생활 수준을 한 번에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도박이나 화재, 쿠데타, 구성원들이 부재라든가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원인이 도덕성의 부족이나 부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 많이 유명하죠?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말이 뜻하는 것은 인간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시에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이나 살인과 같은 행동들은 우리 소유물들을 직접 없애버릴 수 있고 모험과 같은 행동들은 우리 소유물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없앱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물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은 상대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인간은 진화하면서 문명사회를 구축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덕성이 높은 인간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였죠. 본능적으로. 네, 이렇게 도덕성과 인간관계의 관계 그리고 선의 팬데믹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개인이 높은 도덕성은 높은 신뢰를 낳고 높은 신뢰는 또 더 돈독한 인간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개인관계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 같은 규모가 큰 단체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평소에 과거 행적으로 보여준 도덕성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를 막 살아서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앞으로 할 일들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향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막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한 게 또 인생은 늘 전래동화 같지 않아요.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뭐 잘못을 했으니까 벌 받고 착한 짓 했으니까 결국에 막 돈을 벌고 막 그런 게 꼭 오진 않아요. 즉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꼭 좋다고 단언해 줄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에 군사 지원을 해줬던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한 뒤 이제 군사력이 많이 떨어졌죠. 막 많이 죽고 하니까. 네. 얼마 되지 않아 후금에게 패권을 뺏기고 청나라가 된 후금에게 중국을 완전 넘겨주게 되었죠. 그러나 조선은 위기 과정 중에서 당시 우호 관계에 있던 명나라에 원군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군으로 명나라의 소멸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래도 위 사료로 우리는 국가 같은 큰 단체 간의 선행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행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받고 따뜻해진 마음이 아니더라도 선행을 베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쉬워지고
그렇게 퍼져나간 선행은 결국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